자, 문법 5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부터 우리 이제 문법 문장 구조랑 그 다음에 풀이 습관, 그 다음에 선지 고르는 거, 태도 요렇게 정리해가지고 볼 건데 항상 문법 문제 풀 때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의미를 고려해야 될 때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주어인 명사 뒤에 컴마 나오면 이 명사의 동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highly infectious virus가 이제 명사이니까 앞에서 밑줄이 그어졌다는 건 결국 전치 수식어, 즉 앞에서 수식하는 애들 확인하라는 건데 하나 그어지면 그냥 뭐만 체크하면 돼요? 품사만 체크하면 되죠. 만약에 덩어리 그어졌으면 어순까지 같이 체크하는 건데 하나만 그어져서 그냥 infectious 형용사 수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품사 뭐여도 맞아요. 부사여도 맞는 거죠. 그래서 A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t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무슨 절? 관계사 절. 그래서 누구 자리 비어있고 주어 자리 비어있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여기 90% 같은 경우에는 결국 percent 수 체크하라는 건데 뭐 안 붙으면 맞아요. S 안 붙으면 맞는 거니까 C도 사실 소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who catch 또 다시 관계사절 하고 전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본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ne of the 뒤에는 명사 구가 와야 되는데 다시 world most deadly disease라고 해버리면 world 자체가 품사가 명사인데 뒤에 most deadly라는 전치 수식어도 이렇게 와버리면 어순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형태 자체가 의미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니까 세계에서나 뭐 세계의 같은 말이죠. 소유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사실 뭘로 바꿀지까지는 모르셨어도 되는데 어쨌든 world most deadly disease는 명사가 저렇게 most deadly라는 전치 수식어 앞에 위치할 수는 없어서 틀렸다라고는 알아보셔야 되겠고 사실 의미적으로 맞게 바꾸면 worse라고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사실 마지막 거는 문장 다 끝나고 나오니까 품사가 수식어구의 자리고 수식어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ing냐 ed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cause는 뒤에 뭐뭐를 일으키다 야기하다로 이제 쓰인 거니까 사실 의미적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는 명사 구의 품사 요 정도로 뭐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애들은 그 명사 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치 수식어에 해당되는 품사를 물어본 거죠. 전치 수식어라 함은 명사 앞에 위치한 수식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밑줄 그어준 뭐 아니면 뭐 물어보더라. 품사 아니면 어순 물어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내려오면 자 2번에 여기 주어 있고 there is 그 다음에 동사 구 부분에서 practice 뒤에 수식어구죠. 근데 call이라고 하는 요 동사는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call 뒤에 덩어리 2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덩어리 1개가 남는 구조죠. 그래서 왜냐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B라고 불리우는이라고 하면 한 덩어리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A도 아무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또 넘어와가지고 여기 their children 하고 until 절에서 then subjected to라고 하면 다시 품사 누구 자리? 동사 자리니까 여기는 그냥 수, 태, 시제 확인하면 되는 자리였죠. 그때 subject는 사실 뒤에 것까지 이제 밑줄을 안 그어 놓긴 했는데 뒤에 것까지 원래는 이제 같이 잘 물어보기도 해요. subject는 항상 뒤에 누구랑 같이 to. 근데 이때 to는 투절의 to예요. 전치사 to예요. subject 뭐뭐에 취약하다. 그쵸? 영향을 받는다니까 전치사 to랑 보통 같이 다니는 구조라서 뒤에 거 원래 잘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밑줄 그어지면 to 뒤에 그러니까 명사 구가 와야 돼요. 동사 구가 와야 돼요. 명사 구가 와야 되는 걸 잘 물어보는데 뭐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B 자체는 뭐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리고 뭐 괄호 끝나고 their children의 동사 구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et free allowed, even encouraged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문장이 set free까지 끝나고 다시 앞에 아이들이 allowed, 허용되고 허락되고 심지어 encouraged, 장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자리예요? 여기가
수식어구 이제 자리가 되겠죠. 의미적으로 사실 얘네들이 병렬이라기보다는 요렇게 지금 수식어구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원래 allow랑 encourage 같은 경우는 동사에서 오네죠. 그럼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동사의 뒷 구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히 밑줄도 뒤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런 컴마를 보고 바로 누가 병렬 구조인지 알아보기는 어렵거든요. 병렬은 무조건 의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 없이는 우리가 형태적으로 병렬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미 체크를 하면 애초부터 allow랑 encourage가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구조 예상을 했어야 하죠. 원래 뒤에 목적어로 어떤 형태가 많이 와요? allow A to B 또는 encourage A to B. 그러니까 이때 뜻은 allow가 허락하다, 허용하다니까 뒤에 뭐뭐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라는 문장의 형태가 와요. 근데 보통 뭐뭐가 뭐뭐 하도록이라는 거를 압축한 대절을 줄인 투절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한다는 건 아직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 아직 안 일어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애다 보니까 보통은 투절이랑 써요. 그럼 투절이면 투절에 주어 있는 거고 to 동사 이렇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 encourage도 뭐뭐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목적어로 많이 쓴다? 투절을 목적어로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로 쓰면 수동태로 쓴다는 건 결국 얘가 주어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뒤에 덩어리 누가 남아요? 투절 덩어리가, 그렇죠. 투 동사구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갔더라도 원래 얘는 누구한테서 찢어진 거예요? 투절 한 덩어리였는데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 데리고 가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얘만 쏙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무슨 관계예요? 주어랑 동사의 관계로 해석이 되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이 구조에 수동태형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 아이들이 뒤에 go out and learn. 그러니까 나가서 배우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뭐 된다? 장려된다. 요렇게 하면 의미적으로 딱 이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children이 주어,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얘네들이 동사구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allow랑 encourage는 그냥 아이들이 허용됐다 그러면 의미적으로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뭘 하도록 허용이 된 건지, 뭘 하도록 장려 이렇게 받은 건지 반드시 이 목적어의 이 내용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의미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덩어리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때 덩어리는 누가 남는다? 투절이 남는다. 왜? 투절밖에 못 찢어지거든요. 대절은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ing도 당연히 그런 구조를 취할 수 없고, 이렇게 원래 주어였던 애랑 동사구랑 찢어질 수 있는 건 딱 투부정사, 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going out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to go로 바꿔줘야 되고, 그니까 여러분 뒤에 또 동사들이 다 동사 원형으로 이어지고 있죠. 왜냐면 to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뒤에 쭉 병렬 이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더라.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선 going out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했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allow랑 encourage에 해당되는 그쵸. 이 의미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부족한데? 뒤에 뭐가 더 와야 되는데? 라면서 투절 구조를 생각할 수 있었어야 틀린 걸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항상 해당 부분 가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 누구는 꼭 체크하기, 주어랑 동사에 해당되는 뒤에 구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문항은 자, 우리 ing냐 투절이냐, 사실 요걸 출제한 건데 이 투절이 사실은 동사의 뒷구조로 연결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예상을 하고 잡는 게 중요했겠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은 the ways 뒤에 전치사 구로 수식하는 거라 이때 of 쓰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럼 3번 문제는 마지막에 not, 그 다음에 also가 나온다는 건 무슨 구조 물어보겠다? 병렬 구조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also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앞에가 부정어, 전치사,
명사죠. 그럼 여기 and also 뒤도 똑같이 부정어, 전치사, 명사의 구조를 띄워줘야 되네요. 요거에 해당되는 건 딱 하나 나오죠. Not into the categories of. 그래서 요 구조로 써야 앞에 거랑 무슨 구조가 잘 맞겠다? 병렬 구조가 잘 맞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니까 3번은 그냥 병렬 구조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렬 구조는 의미적인 카테고리 그 다음에 형태적인 어떤 카테고리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여기는 컴마까지 당연히 수식어구니까 그러면 ing냐 ed냐. 네, convict 유죄를 선고하다. 그러면 얘는 유죄를 선고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nvicting이 아니고 시작부터 convicted가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그래서 출제된 파트는 ing냐 ed냐라고 하는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 의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굳이 뒤에 구조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convicted가 맞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bread는 그냥 수 개념 체크하라라는 건데 앞에 a loaf of에 이어지는 거니까 bread 문제 없고 그 다음에 for his sister's starving children 마찬가지 ing냐 뭐 또는 ed냐 이런 거 체크하는 건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뒤에 was sentence 똑같죠. 계속 동사 자리니까 수, 태, 시제 체크했으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anoth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다른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구니까 문제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각각의 이제 포인트 한 번씩 짚은 건데 늘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것도 주요 파트들이죠. 계속해서 그 개념들은 잘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도 또 이제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보면 one of 뒤에 더 복수명사 아주 많이 나오죠. 왜냐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때 materials 명사까지 밑줄 긋진 않았고 the hardest 그냥 최상급 앞에 뭐 붙는 거? 더 붙는 거 뭐 요 정도. 그래서 A는 문제될 게 없겠다. 딱히 건들 보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nd 뒤에 어두우면 새로 문장 시작해야 되죠. 근데 문장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relative light in weight라고 나와요. 근데 light는 명사죠. 근데 그러려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 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생략부사절 우리 생각하면 문제 안 되는 구조인데 앞에 relative가 우리가 이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although relative light in weight는 의미가 무게가 가벼울지라도 라는 뜻이죠. 근데 relative가 명사를 수식하면 상대적인 뭐 이제 뭐 가벼움 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light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야 맞겠죠. 의미 자체. 그러니까 앞에가 형용사려면 뒤에는 무조건 명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얘는 앞에가 품사가 틀렸겠구나. 그러니까 뒤에가 뭐로 해석해야 맞아요. 무게가 가벼운이라는 형용사로 해석되어야 맞으니까 그럴 거면 수식하는 게 뭐가 되어야 한다? 품사가 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relative가 아니라 relatively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ight라고 하는 건 품사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앞에서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의미적으로 체크하면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품사. 그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요거를 체크하는 거였는데 무엇을 체크하는 게 의미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항상 체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뒤에 거는 ability는 혼자 얘도 안 다니죠. 능력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요. 하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항상 누구랑 같이 투절이랑 같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투절이 수식하는 구조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other forces 뒤에 수식하는 acting on it도 마찬가지 ing냐 ed냐에서 얘는 자동사로 앞에 거가 작용을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acting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6번. 자, 여기는 앞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에서 다시 투절, 그 다음에 gas emission 명사 뒤에 문장 다 끝나고
20% by 2030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냥 20%만큼 정도의 의미를 이제 더해주는 수식어구일 뿐이죠. 뭐뭐만큼이라는 정도를 나타내준 전치사 by죠. 그래서 그냥 A는 안 될 이유가 아예 없겠다. 그래서 by more than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on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전치사 쓰임 가지고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랑 D는 체크 안 하셨어도 됐지만 일단 D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없어요. 문장이 갑자기 문장 끝나고 그냥 붙을 수는 없으니까 절대 안 되는 구조고 C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 뒤에 관계사절로 문장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땐 비동사라서 이꼴 관계가 돼버리는데 앞에 뭐 이 gas emissions랑 more than이라는 이 구조가 이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더라. 그래서 정답은 딱 A밖에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 전치사의 쓰임 정도 하지만 나머지 선지들은 이제 문의 구성을 체크해야 소거할 수 있었겠다. 근데 그냥 항상 저런 정도 나타내는 건 by랑 많이 쓰니까 먼저 A부터 체크해서 답 안 될 이유 없으면 그냥 A 고르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형은 그냥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판단해가지고 그냥 정답 되면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럼 7번 문제는 the moment라고 했을 때 the moment도 우리가 명사로도 쓰지만 접속사로도 쓰는 애예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쓰는 애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것도 품사도 잘 체크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명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쓰는 애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the moment you decide what you know is more important.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어차피 decide 뒤에 what you know 요렇게 명사절 오면 동사는 서로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안 물어봤지만 what 자리 비어있고 명사절 끝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진짜 동사가 이어져서 요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냥 수식어구로 보는 게 이제 맞겠죠. 근데 혹시나 그런 접속사로 쓸 때도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is more important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뒤에 누구니까 than 나와 있으니까 앞에 누구 쓰는 게 more 비교급 쓰는 게 아무 문제 없겠다. 잘 썼다. 그래서 B는 소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an 뒤에는 비교 대상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what you have taught to believe라고 했을 때 여기는 또 주의할 거. 동사가 teach예요. 동사가 teach면 의미적으로 어떻게 되죠? teach는 뭐뭐가 뭐뭐 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쓰는 구조가 많은데 그러면 뒤에 누구를 많이 써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문장을 또 요렇게 막 따로 찢을 수 있는 구조. 투절이죠. 그러면 명사, 투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똑같죠. 수동태로 바꾸면 얘 올라와서 be taught 투동사 뒤에 또다시 누가 남는 구조? 투절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you have taught to believe라고 했을 때 당연히 believe 뒤 목적어 비어있는 건 what 때문이고 그렇죠. 저거는 what 때문이고 그 다음에 have taught는 능동태로 써버리면 뭐가 없어버리는 이 구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수동태로 바뀌어야 뒤에 누구만 나오는 구조? to believe 투절만 나오는 구조가 타당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ve been taught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너가 믿도록 배웠던 것 그렇죠. 믿도록 배워왔던 것보다 라는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의미적으로도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앞까지 갔을 때에는 이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뒤에 것까지 만약에 2차 풀이 때 확인을 하면 그래도 이거는 모르면 안 되긴 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컴마 나오고 You will have shifted gears in your cast for success. 문장 새로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한 구조는 앞에가 뭐였을 때? 수식어구였을 때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까지 품사를 체크할 때는 명사절로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뒤에 문장 구조까지 체크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알고 있었어야 되긴 하겠다. 뭐 요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아요. provided, providing, given 막 이런 식으로 원래 걔네들이 뒤에 다 대절이 오는 애들이거든요. 사실 또 모먼트도 마찬가지로 원래 뒤에 대절이 오는 건데 대절에 이제 대을 생략하고 워낙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접속사로 굳어진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접속사들은 모르시면 우리 모더니즘 책에는 표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얘도 있어요. 얘도 있어서 혹시 까먹은 것 같으면 한 번씩 정리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닌 분들은 그냥 접속사 네이버에만 쳐도 다양한 접속사들 여러 개 볼 수 있고 그냥 볼 때마다 조금 추가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문장 성분 판단할 때에는 그냥 앞에 걸로 명사 뭐 그냥 구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구에 여기 비교 대상 요렇게 체크하셨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다. 왜냐면 답이 먼저 주요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2차 풀이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체크를 하신다면 그래도 구조 자체는 체크되어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몰랐더라도 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컴마로 뒤에 붙은 부분에 밑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뭐여야겠다? 수식어구여야 되겠다. 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트 자체는 동사의 태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한 건데 사실 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뭘 이용해서 판단을 한 경우? 구조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 경우니까 구조도 좀 같이 이거 투절이랑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아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is 뭐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have told to believe. 너가 이렇게 믿으라고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이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면 you will have shifted the gears in your cast for success 하게 된다. 라는 요렇게 구조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파트 자체는 동사의 태 파트에서 나온 거라 정답을 고르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는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요렇게 새로 시작하죠. 문장이 새로 시작하니까 컴마 뒤는 무슨 절? 주절이어야 되니까 컴마 앞이 수식어구. 그럼 수식어구면 양보절로 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가 안 돼요? 앞에 how로 시작하는 게 다 안 되겠죠. however 얘가 뭐예요? 부사절로.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however는 접속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접속 부사로 쓸 거면 however 뒤에 이제 컴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however 뒤에 문장이 나올 때는 양보부사절의 접속사로 이제 쓰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however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however better known과 however little known에서의 차이는 뭐예요? better이냐 little이냐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니까 뭐 하라는 문제? 해석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however 자 여기 의미 자체가 the feelings or views of such a man may be this truth is so well fixed in the minds of the surrounding families that he is considered as the rightful property of someone or other of their daughters. 문장이 살짝 길긴 하지만 뭐 앞에 것까지도 사실 뭐 의미를 잘 잡아도 좋고 어쨌든 여기서 의미를 해석해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감정과 견해는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다 하더라도 라고 연결을 해야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거는 의미를 판단해서 리를 골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하우절만 생각을 했을 때 이 부사절 말고 하우절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형태들을 가지고 지금 뭐 물어본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의미 차이 뿐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지는 원래 체크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however little it is known 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떤 구조니까 however 이라고 하는 건
how는 what과 다르게 형용사나 부사를 문장 제일 앞으로 끄집어 데려오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how 자체 원래 품사가 뭐다 보니까 부사이다 보니까 형용사랑 부사를 데리고 와요. what 자체는 품사가 뭐다 보니까 명사다 보니까 명사구를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how는 how든 however이든 뭘로 쓰이든 이 얘가 문장을 이끌 때에는 우리가 감탄문도 그렇게 쓰잖아요.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끄집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구조?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구조로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어랑 동사의 구조로 쓰려면 의미적으로도 우리가 관계를 잡아보면 더 빠르다 그랬는데 요렇게 지금 사실 구조가 The feelings or views of such a man 주어 그 다음 maybe 동사구의 역할을 하는 게 뒤에 주, 동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 동이 그대로 나온 상황에서 앞에 it is 같은 게 끼어 있을 순 없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런 것도 how지만 그래도 이 출제의 약간 의도 자체는 이 왜 막 it is를 섞어놓고 이랬냐라고 하면 그런 의도가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뭐 few는 셀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이제 how it is known that 해가지고 일부러 뒤에 뭐가 나오니까 문장이 나오니까 뒤에 이제 대절로 해가지고 한 건데 대절도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뒤에가 문장 성분이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원래 그래서 선택형 문제 다른 선택지는 체크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그냥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만 잘 골라주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항상 how는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 구조 how든 however이든 형용사 또는 부사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구조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항상 뭘 많이 물어보더라 어순 문의 구성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는 파트더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wever 형, 부, 주, 동 요 구조를 체크해 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what이랑만 좀 차이를 잘 정리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비슷한 게 how랑 what의 관계랑 비슷한 게 그거죠. so랑 such. 그러니까 so도 항상 누구를 데리고 와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앞으로 데리고 오고 such는 명사랑 같이 다니고 약간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ow랑 what이랑.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그럼 9번 문제 when teachers 누구 자리? 동사 자리 수, 대, 시제 아무 문제 없죠. started teaching 목적어까지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왔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시점 나오면 뭐 체크하기 시제도 항상 체크하기 그거 이제 떠올리셨으면 계속해서 started는 문제가 없고 당연히 뒤에 they used 밑줄도 안 그어졌는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the same이 왔거든요. 근데 the same 나오면 또 준비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the same, such as는 항상 뒤에 as랑 같이 다닌다. 자, 근데 뒤에 보면 the same translation based method 뒤에 그래서 as가 나왔는데 누구 자리 비어있죠? 주어 자리 비어있죠. 이거 뭐죠? as가 뭘로 쓰인 거? 유사관계 대명사. 아주 보기 드문 애인데 요즘 잘 안 쓰는 문법이니까 그렇지만 나왔으니까 앞에 명사 앞에 누가 나오면 수식하는 명사가 앞에 the same such as가 나오면 그때 관계대명사 which 대신에 누구로 바꿀 수 있더라? as로 바꿀 수 있더라 라는 그냥 원칙이에요. 근데 이 유사관계대명사는 혹시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요즘 잘 쓰지도 않고 현대 어떤 문장들에선 잘 안 쓰고 문제로도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항상 누구랑 짝꿍인 것만 the same, such as 이렇게 짝꿍인 것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이때 as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일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비교일 때랑 그럼 유사관계 대명사랑 차이가 뭐냐면 그냥 관계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관계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부사절은 당연히 명사 자리가 비어 있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데 비교일 때는 비교하는 내용이 똑같아서 내용을 생략할 수가 있죠. 하지만 비교 대상을 생략하지는 않아요. 약간 요런 관계에 따른 거지. 근데 막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둘을 구분하라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세트인 거 알고 관계사절로 쓰였나 보다. 누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대신 중요한 건 동사의 수, 태, 시제를 체크하는 게 결국은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시제부터 틀렸네요. 그쵸? 동시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has been used라고 해버리면 안 되겠죠. 사용되어 온이 아니죠. 사용됐었던.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고, 사실 뭘로 바꿔줄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시제보다 그 전에 사용됐었던 거랑 똑같은 이라고 이제 의미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had, ed를 쓰는 게 사실 의미적으로는 맞겠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 10번 딱 보자마자 typical이라고 나오면 뒤에 누구 있어야 돼요? 컴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컴마 없다는 건 뭐 됐다는 얘기? 도치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치 잘 되는 구조 있죠. 첫 번째 무조건 필수 도치. 문 뒤에 뭐 왔을 때? 부정어 왔을 때 도치되는 거. 문 뒤에 부정어 왔을 때랑, 그러니까 부정어에 누구도 포함돼요. only도 포함되는 거 잊지 마시고, 왜냐면 걔만 그렇다는 건 다른 애는 안 그렇다랑 똑같은 의미라서 결국 부정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문도에 왔을 땐 항상 도치가 된다. 두 번째, 필수는 아니지만 장소 부사구가 문 들어오면 그때는 도치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부정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제일 앞에 썼을 때 필수 도치를 우리가 배우는데 장소 부사구는 도치를 안 해도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 부사구 자체를 도치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도치되면 문장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장소 부사구 말고 비슷하게 방향 부사구라고도 하는데 뭐 장소나 방향이나 어쨌든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부사구에서는 도치가 되고, 또 보어가 이렇게 문장 제일 앞으로 도치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에는 뒤에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더라. 요렇게 세 가지 상황 정도 알고 계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가 앞으로 올라온 상황? 보어가 앞으로 올라온 상황이 되겠죠. typical 형용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어가 앞으로 올라왔으니 뒤에는 동사 주어의 구조로 도치가 되었어야 하겠다. 그럼 동사 주어로 도치된 거 하나밖에 없네요. C밖에 없죠. Is the American antelope.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오늘 좀 이제 나왔던 거, 우리가 여태까지 주요 파트라고 쭉 보고 있는 애들도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온 파트들도 이렇게 좀 몇 개씩 보고 있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풀면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문법 풀이 습관과 태도를 좀씩 촘촘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처음 듣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채우고, 하지만 많이 나오는 파트, 근데 엄청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파트들은 까먹기 쉽기 때문에, 근데 또 꽤 나오잖아요. 이런 도치 같은 파트나 막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두고 한 번씩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강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